일본 제철이 미국의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수 불허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 심의가 우선 진행되고 있는 상황. The CFIUS review, as you know, is incredibly independent. The CFIUS hasn't transmitted a recommendation yet to the president, and that's the next step in this process.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버릿 US 스틸 최고 경영자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기 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매각 계획이 무산되면 제철소를 폐쇄하고 본사도 피츠버그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매각 불허 방침이 보도된 이후 US 스틸의 주가는 17% 이상 폭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혀온 US 스틸을 18조 3천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일본 제철의 인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노동자의 표심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일본인 뉴욕을 사다. 1989년 10월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미쓰비시가 사들이자 미국의 자존심이 팔렸다며 일본 견제론이 커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자비 같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120년 넘은 미국의 철강 기업이 일본에 팔리기 직전인데 이 거래 정말 괜찮은 거냐며 미국 내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울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 US 스틸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모태가 됐고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철강 생산량 20위권 바깥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위에 피츠버그 본사는 미국 제조업 몰락의 전형입니다. This is sacred ground. They were fighting for their jobs. You know, they'd worked very hard to build this plant up. 지난해 말 신일본 제철이 인수에 나섭니다. 매각 가격 18조여 원, 주주총회도 통과했습니다.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건 경제놀이로는 명확해졌는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합니다. 다시 미국의 자존심 얘기가 나옵니다.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And I will stop Japan from buying United States Steel. 세계 4위 신일본 제철은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US 스틸을 원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만들면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쟁 기업보다 인수 금액을 2배 정도 제시했고 추가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이 유명한 사진의 배경이 바로 록펠러 센터였습니다. 이런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을 35년 전 일본 기업이 사가자 일본 견제론에 불이 붙었으니 US 스틸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미쓰비시는 록펠러를 다시 토인했지만 신일본 제철은 정면 돌파해볼 기세입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최고위급 로비스트를 기용한 셈입니다. 관건은 미국 정부의 최종 심사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얼마나 진심일까? 답은 US 스틸에 있을 듯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찾았어요. 네, 미국의 노동절 휴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철강 도시로 유명한 피츠버그에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노동조합이 강해야 미국도 강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I promise you, if you elect Kamala Harris as president, will be the best decision you will have ever made. 대선 승부를 결정하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권자들의 입김이 강한 곳입니다. 2016년에는 이 세 개 주를 모두 가져간 덕분에 트럼프가 승리했고 2020년에는 민주당이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경합주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법을 통과시켜 노조 파괴를 영원히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 대표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President Biden.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네, 앞서 트럼프도 지금 이 미국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미국이 소유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만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US 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일본 제철의 인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도 US 스틸이 일본에 팔리는 것은 끔찍하다며 즉각 저지하겠다는 뜻을 올해 초 이미 밝혔습니다. US 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와 건물들 대부분에 US 스틸 철강이 사용된 건데요. 하지만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기업의 혁신을 오히려 방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제철이 매수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US 스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내심 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상징성이 높은 기업인 만큼 미국 내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가 외국 기업 매각을 질재히 반대하고 나선 건데 외국에 팔지는 않더라도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